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젊은 남학생이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하며 간절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주머니에 딱 5만 원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이었죠. 얘야,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겠다. 할머니의 이 한마디가 이 착한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제가 하나가 되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주인공은 김민수라는 22살 청년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었죠.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민수가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천의 고아가 된 민수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힘으로 대학에 진학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배달 아르바이트, 과외까지 하루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날도 민수는 새벽 5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겨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주머니에는 그날 받은 알바비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역 계단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계단 중간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뒤로 넘어지려 하고 계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야, 아파. 할머니가 계단 난간을 붙잡고 겨우 버티고 계셨어요. 지금 넘어지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민수가 전속력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금 어디가 아프세요? 아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할머니의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어요. 이건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냐? 아, 지하철 지연되겠네. 그런데 할머니가 민수의 옷깃을 붙잡으며 간신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부탁이야. 119는 안 돼. 네. 할머니, 왜요? 지금 당장 병원 가셔야 해요. 할머니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겠다. 그냥 집에 가서 쉬면 나아질 거야. 민수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병원비 걱정을 하고 계시다니.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생명이 더 소중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얘야, 할머니 같은 늙은이 하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 그때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휴, 저런 할머니 왜 지하철을 타고 다녀? 가족들은 뭐하고? 우리가 늦는다고 빨리 치워. 이런 차가운 반응들이 민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민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 5만 원. 이 돈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하는데 할머니를 과연 제대로 도울 수 있을까요? 잠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때 할머니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어요. 아파. 숨이. 할머니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민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주머니에서 마지막 5만 원을 꺼내며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얘야, 너도 어려워 보이는데 할머니 때문에 미안해. 할머니,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민수는 급히 택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이라 택시가 잘 안 잡혔어요. 세 번째 택시가 드디어 섰습니다. 기사님, 응급 환자예요. 가장 가까운 대형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얘야. 할머니, 어지러워. 할머니가 의식을 잃을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계속 잡고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저와 이야기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박순자야. 네, 순자 할머니. 가족분들 연락처 아세요? 아들이 있긴 한데 연락이 잘 안 돼.
할머니가 폐만 끼치고 민수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가족에게 폐 끼치는 걸 걱정하고 계시다니.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택시비는 15,000원이었어요. 예상보다 많이 나왔지만 민수는 흔쾌히 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응급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신분증과 보험증 준비해 주세요. 아, 저는 보호자가 아니고 길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리게 된. 그럼 환자분 신분증이라도 있나요? 할머니가 힘겹게 가방을 뒤지셨어요. 하지만 신분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집에 두고 온 것 같아.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신분증 없이는 접수가 어려운데. 우선 응급처치는 해드릴게요. 의사가 할머니를 진찰하고 나서 민수를 심각한 표정으로 불렀어요. 학생, 이분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급성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에요. 지금 당장 시술하지 않으면.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급 심혈관 시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민수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어요. 학생, 이런 응급 시술은 최소 200만 원은 들어요. 보호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민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200만 원. 자신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침대에서 간신히 일어나려 하시는 거예요. 얘야. 할머니는 됐어. 집에 갈게. 너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 할머니, 안 돼요. 지금 나가시면 정말 위험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응급 시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보호자가 계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 있긴 한데. 연락이 안 돼요. 그냥 집에 갈게요. 안 됩니다. 지금 가시면 정말 위험해요. 민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일단 비용을 낼게요. 남은 돈이 38,000원. 턱없이 부족했지만 민수는 일단 낼 수 있는 만큼 내겠다고 했어요. 학생,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응급시술비가 최소 50만 원은 들어갈 것 같은데.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50만 원이라니. 자신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무 고마웠다. 이제 됐어. 집에 갈게. 안 돼요, 할머니. 제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민수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얘야, 할머니가 사실 말 못한 게 있어. 지갑에 카드가 있긴 한데 아들이 맡겨둔 거야. 하지만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몰라서. 할머니는 명품 핸드백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셨어요. 아들이 응급 상황에만 쓰라고 했는데 이게 응급 상황이 맞겠지?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카드가 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블랙카드였습니다. 할머니의 응급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3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그동안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신이시여, 할머니만은 꼭 살려주세요. 민수는 종교가 없었지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 만난 할머니를 위해서요. 수술실 불이 꺼졌을 때 민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3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뻔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네. 완전히 회복하실 거예요. 학생이 정말 생명의 은인이시네요. 회복실로 옮겨진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얘야. 할머니가 살았구나.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라고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얘야. 할머니가 사실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네, 할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사실 거짓말을 했어.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이라니요? 할머니 아들이 꽤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 그런데 할머니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해서 별로 티를 안 내고 다녀. 민수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얘야, 할머니가 왜 오늘 혼자 지하철을 탔는지 아니? 아니요, 할머니. 할머니의 눈에 미안한 빛이 어렸어요. 사실은 할머니가 요즘 젊은 사람들을 시험해보고 싶었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민수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평소에도 이런 실험을 종종 해왔거든.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정말 급한 척하면서 도움을 요청해보는 거야.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자신이 속은 건가요? 하지만 얘야.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오늘은 진짜였어. 할머니가 정말 아팠고 정말 죽을 뻔했어. 그런데 너는 진짜로 할머니를 구해준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지금까지 만난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너처럼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은 없었어. 할머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어. 돈이 없다고 하니까 119도 부르지 말라고 하고, 혹은 자기 일이 아니라며 그냥 지나쳐갔어. 민수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너는 자신이 전 재산을 다 쓸 각오로 할머니를 도와준 거잖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얘야, 할머니가 평생 찾던 사람이 바로 너 같은 아이야. 진짜 마음 착한 아이. 민수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아니?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 창호야. 왔구나. 할머니가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머니,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 남성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혹시 어머니를 도와주신 분이세요? 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창호라고 합니다. 이창호. 민수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얘야, 할머니 아들이 누군지 이제 알려줄까? 잠깐,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창호가 한국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 회장이야. 민수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창호, 그 유명한 기업가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창호 회장은 민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학생,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주셨네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학생, 혹시 시간 있으시면 내일 저와 만나실 수 있을까요? 꼭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저는 보답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할머니가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말을 들은 이창호 회장과 할머니의 눈에 깊은 감동이 어렸어요. 다음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집 앞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민수 학생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어제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 대표 이창호입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이창호, 그 유명한 기업가였거든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하시더군요. 이창호 회장이 민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단순한 사례금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 장학금 1년치와 인턴십 기회예요. 봉투 안에는 1년 전액 장학금과 함께 인턴 계약서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이창호 회장이 자동차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타던 차예요. 지금은 쓰지 않는데 어머니께서 꼭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바로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드문지 아세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자신을 도와준 청년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뭘 하셨을까요? 민수는 그날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돈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와 이창호 회장 가족과 진짜 가족처럼 지내게 된 거였죠. 할머니는 민수를 친손자처럼 아꼈고 민수도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모셨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할머니 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고 민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 후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회사의 중요한 임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따로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시죠? 우리 민수 덕분에 할머니가 이렇게 오래 살고 있지. 할머니는 이제 80을 넘기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세요. 그리고 민수는 여전히 매주 할머니를 찾아뵙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민수에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할머니가 그날 왜 지하철을 탔는지 아니? 아니요, 할머니. 사실은 말이야. 할머니가 요즘 세상 젊은이들이 어떤지 궁금해서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거였어. 그런데 다들 차갑더라고.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런데 너를 만났잖아.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야.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얘야. 너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 할머니는 그걸 확인한 것뿐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이 뭘까요? 민수가 받은 건 돈이나 차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을 얻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죠.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운 선택이 놓이기도 해요. 내가 힘든데 남을 도와야 할까? 내 것을 나눠야 할까? 하지만 진짜 행복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데서 나온다는 걸 민수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 아이 상황이 예전 제 모습 같아요.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착한 마음은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작은 선행이 생각지 못한 큰 행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물이죠. 민수와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